안녕하십니까. 해원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 62번째 개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61번째가 이 풍택 5선풍인데, 이 풍택, 요거는 이제 풍이고, 풍택 중북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중북계. 요게 이제 서로, 우리가 통상 지난번에 보면 항상 도전계, 맨 밑에가 위로 오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렇게 내려와도 도전계는 똑같잖아요. 그죠? 글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요거를 이제 요 양을 음으로 바꾸고, 요거도 양인데 음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음은 양이 되고, 요 음은 양이 되고, 요거는 양은 음이 되고, 요 양은 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개를 그린 것 같아요. 요 개를 보니까, 자세히 보면, 요거는, 뭡니까? 사진 내라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되고, 요거는 칠간산이라고 하는데, 위에가 사는 형실을 보면, 멈춤이잖아요. 그죠? 내는 움직이니까 산 위에 소리가 멈춰 있다. 산 위에서 소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한편으로는 효를 보면, 위에는 여기 총 숫자를 보면, 음이 4개고, 음이 4개고, 양이 2개잖아요. 그죠? 양이 2개네. 그러니까, 음이 더 많다. 음이 더 많은, 우리가 주역에서는 음을 통상 소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이 더 많은 것을 지나쳤다. 소가 너무 지나쳤다. 소가 너무 많다. 우리가 이 28번째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는 이 태풍 이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태풍 대각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 태풍 대각계라고 제가 설명을 그때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가지고 뭔가 모르게 강한 것이 많다. 그러면 강한 것이 많으면 쓰러지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형태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음이 너무 많다. 작은 것이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뭔가 모르게 사소한 것이 너무 지나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개의 이름은 이렇게 되는데, 순서가 왜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계를 봤었을 때 너무 절도 있고 하고 좀 믿음스러운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강하면 많이 칭찬해 주겠죠. 칭찬해 주다 보면 우쭐대는 기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개를 여기 내산 이 소각계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개의 이제 이름도 제가 말씀드렸고 순서들이 되고, 그럼 이제 요에 대한 개사 부분을 좀 글자가 많아서 미리 좀 써서 제가 설명을 해서 드리면 이랍니다. 제가 조금 먼저 개사가 좀 길어서 미리 써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소가는 형통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이정. 왜 소가가 형통하다고, 대가도 형통하다고 했는데, 소가는 왜 형통할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뜻으로 했는데, 뭔가 모르게, 작은 것이 지나쳤다라면 또 다른 뜻을 보면 조금 지나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 지나치는 것은 봐줄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나친 때는 어느 시기까지냐? 이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금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하거나 중간에 끝맺음일 때 뭔가 모르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조금 지나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시기까지 지나치면 있는데, 그런 게 되게 행동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사, 작은 일에는 가능하나 대사는 불가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입장에 있어서 조금 뭐 지나친 거는 뭐 좋지만 큰 일에, 큰 나라의 입장에서는 지나치는 좀 아니지 않느냐. 요즘 과거에 1월달에 작년에 12월달을 보면 대통령이 조금 뭔가 군대를 동원하고 한 거는 뭔가 이런 거죠, 그렇죠? 대사불가다. 너무 지나치는 것은 이 큰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 다음 비조 유지. 나르는 새가 소리를 남기네요. 나르는 새가 소리를 남긴다. 어떤 뜻일까요? 교육에서는 진짜 새를 많이 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막 위로 날려고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분수를 모르는 그런 행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 이상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는 밑에 우리가 지구를 보면 땅이 끌어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끌어당기시는 위로 자꾸 날아간다 그러면 분수도 모르고 날아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오는 것은 위로 올라가서 불이 마땅하지 않냐고, 아래가 내려오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대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뭔가 모르고 이제 예를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제 지나침을 따지고 본다면, 지나친 것도 어느 정도, 여기 편이 이하, 어느 정도 낮게 새가 낮게 나르듯이 어느 정도 조금만 지나치면 괜찮은데, 그것도 모르고 새가 위로 날듯이 위로 쭉 가다 보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사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효사 부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점이 나왔을 때 요거는 뭡니까? 사진에 4번이 나오고, 요거는 칠간산이잖아요. 그렇죠? 칠간산이니까 7을 뽑았을 때 어떤 점례가 나온지 또 그 부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2번째 내산 소각계 효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먼저 효가 이렇게 생겼고요. 첫 번째 음음이 왔네요. 그래서 초육이라 하는데 비조, 새가 나르는데 이것이 흉하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 초육은 아직 어리잖아요. 갓 알에서 깨어난 듯한 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음이잖아요. 맨 아래 있는데도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6이 또 음이 왔기 때문에 6인데,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과기죠. 할아버지를 지나서 그 할머니를 만났네요. 요거를 보니까 요 기준을 보면 요걸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고, 여기가 이제 할머니는 여기 이제 할아버지 택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할머니 택인데, 여기 응하는 것은 여기 6인데, 여기 인거는 요거를 이제 따라가는 형태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를 지나서 할머니를 만나는 것은 불국기군, 왕에 이르지 못한다. 그 대신 신하를 만난다.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말은 뭐냐면, 요거 작은 여기 왕인데 왕에 이르지 않냐고 신하부터 만났다고 하네요. 그 순서가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허물이 없다. 지나침에도 절도가 있다면 허물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93. 불가 방지다. 지나쳐서 이를 방지하지 않냐면 종 따라와서 혹
장자, 해칠 장자입니다. 해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흉하다. 이 말씀 뭐냐면, 여기 구삼이잖아요. 양인데, 밑에 음이 소가 너무 많다 했잖아요. 그죠? 소가 깨니까.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뻗어오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혹 따라와서 얘를 해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흉하다. 그러면 어떻게 잘 방어를 해라.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해칠 너무 강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해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사는 여긴데요. 신하 자리잖아요. 그렇죠? 신하는 허물이 없다고 하네요. 왜 허물이 아니까 불가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모시는 데 입장에 있어서 왕을 무시하지 않냐고 왕을 잘 모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지 만났다. 우지 만나는데 가면 염려스럽다. 그러니까 신하를 만나 거치지 않냐고 바로 왕을 만나면 그렇게 흉하다. 예, 걱정된다 그 뜻이네요. 필계 물용 영정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필히 경계해라. 물용 영정 영원토록 서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요 신하가 왕을 입장에서 끊임없는 왕을 보필하지만 너무 구심거리는 영원토록 구심거리는 그런 경계라. 때로는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무나 사소한 일에도 너무 지나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말하라 그런 얘기네요. 요거는 요 왕을 뜻하는데 밀운 불우 한번 나왔던 건데 빽빽한 구름인데도 비가 없네요. 비가 없다. 왜 그러니까 내가 서쪽 교회로부터 있으니 그렇다. 왜 이거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주의 문왕이 서쪽에 가가 있고 왕이 이제 주의 언날의 주왕이 너무 폭정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됐으니까 하늘에서 언덕이 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렇듯 비가 없지 않다. 그래서 이때 공원 바로 이 주의 문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혈 구멍에 있는 곳에 이제 혈은 구멍이잖아요. 구멍에 이 손달 솟아챘네요. 이 말은 이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음이 왕성하지 못하도록 언젠가는 요 주의 왕을 어떻게든 못하게끔 잘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쌍용 마지막에는 이런 뜻이네요. 우가지 만나지 않냐고 가지 지나쳤네요. 그러니까 여기 쌍육인데 밑에를 내려보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관계를 하지 않냐고 불로 관계하지 않고 지가 지나쳐 버렸다. 비조 새가 나란히 떠나갔다. 여기 있는 새가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리에서 떠나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흉하자. 이것이 시위 재생이라 큰 재앙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즉 우리가 이런 뜻을 보십니다. 하늘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우주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지구에 당기는 기운이 있잖아요. 말로 일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하늘의 세상의 이치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순환대.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망하는 꼴이잖아요. 바로 그런 새가 날아 떨어져 가느니 위로 쭉쭉 올라가니 이것이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틀의 차원에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사 부분을 잘 살펴보았나요? 이제 소가가 이제 너무 작은 것이 지나치다라고
이제 양음이 많은 형태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형통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따지고 보면 집안에서 감아보면 너무 여자가 목소리가 크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가정에 운영하는 엄마의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 약간 큰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다시피 일상생활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지나침은 괜찮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쓴다가 입장에 있을 때 쓴다, 뭔가 돈을 쓴다고 했을 때 너무 검소함을 너무 지나친 것은, 검소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또 괜찮겠죠, 그렇죠? 두 번째, 행동을 하는데 입장에서 뭐가 약간 지나치는 것은 뭐 공손함을, 뭐 가공 비례라는 말도 있지만 가공을 있지만은 뭐 생활의 입장에서 공손함이 너무 지나친 건 또 괜찮겠죠. 약간 지나치는 거는. 또 세 번째는 상사시에 상을 당하실 때 슬픔을 약간의 좀 오버하는 행동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은 신자 공자도 주역을 설명을 소상선에서 설명을 할 때 이제 대상 설명할 때 요 세 정도는 지나친 거는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어떤 것든 간에 제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분수. 아무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하냐면 일종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조화를 이루는데 너무나 조화를 이룬다 이거죠. 너무나 자지우지를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아까 말한 대로 작은 일에는 가능하지만 대사선에는 불가능한다고 얘기죠. 큰 일에는 대사 입장에서는 불가로 얘기를 했으니까 집안에 조금 하는 거는 좀 목소리가 커도 괜찮겠지만 되게 큰 거에 관계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입장에서 내가 분수를 알고 조금만, 시키면 이런 뜻으로 생각해요. 조금만 뭔가 탐하면 되는데 더 많이 탐하려고 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말했다시피 바늘 도둑에서 멈춰야지 더 크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나 뭐 코인 투자를 할 때 조금 먹고 나와야지 거기에다가 뭐 더 크게 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밑에 양음이 두 개고 9.3에서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을 엄을 처단하지 않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했으니까 일차적으로 너무 좀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주역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주역에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요사 부분에도 새를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말하는데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지구는 끌어당기는 있잖아요.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순항을 해야지 그게 거슬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힘드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사 만사 다 순리대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내가 뭐 봐줄 수는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62번째 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이제 점을 뽑았을 때 4와 7을 뽑았을 때 사진내와 칠간사를 뽑았을 때는 계약하러 간다 하면 이 개는 이런 것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번 정도 반성을 해보고 계약할 건가 말 건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혼담의 입장에서 오늘 데이트를 한다, 오늘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면 뭔가 안 될 일이 많다. 왜? 내 욕심들이 자기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약하러 갈 때도 내 욕심을 조금만 낮추면 되는데 결국 내의 욕심 때문에 더 먹으려고 상대의 한도로 더 받아오려고 결혼도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두 남녀가 잘 지내는데 혼수 때문에 깽판 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날 확률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거는 안 가는 게 좋다. 뭔가 모르게 병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산 소각계는 별로 좋은 따지고 보면 좀 좋은 개는 아닌데 아무튼 조심할 풀을 알고 내 분수를 잘 알면 문제가 없는데 내 분수를 모르고 뭔가 크게 하려고 하거나 크게 나르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사단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를 뽑거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역은 단순히 전문어보다는 어떤 생활의 지침서로서도 삼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크게 가지려고 한 건 아니고 조금만 괜찮지만 더 크게 나아가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사단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